대치는 대상이 바뀌는 것. 전치는 내보다 약한 사람에게 화풀이하는 겁니다. 유하, 이번 시간에는 방어 기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목표. 첫째, 방어 기제의 정의, 뜻이 뭔지를 볼 거고, 두 번째, 방어 기제의 종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방어 기제의 정의에 대해 보겠습니다. 방어 기제란 개인이 스트레스나 불안에 대해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정신적 과정이다 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아따, 길다 맞죠? 쉽게 말하면 우리의 정신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는 정신적인 행동들을 말합니다. 지금 감이 잘 안 오면 예시를 보면 이해가실 겁니다. 다음으로 방어 기제의 유형, 이게 예시들입니다. 종류가 많다 맞죠? 차근차근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볼 유형으로는 억제와 억압이 있습니다. 왼쪽에 억제는 불안한 생각을 의식적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의식적이라는 말을 좀 쉽게 하면 일부러입니다. 의식적으로 부정한다는 말은 일부러 안 한다는 뜻이겠다 맞죠? 우리한테 불쾌한 생각들이 있으면 계속 생각하면 스트레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그런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억제입니다. 예를 들면 아침 출근길에 비둘기 시체를 봤습니다. 생각하면 기억은 나지만 밥 먹을 때 굳이 기억하고 싶지는 않겠다 맞죠? 설령 생각이 나려고 하면 고개를 흔들며 생각하지 말자 이러는 것이 억제입니다. 계속해서 억압이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생각 등을 의식으로 떠오르지 못하도록 눌러버린다고 정의했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을 때 내가 만약 기억을 해버린다면 정신이 감당을 못할 것 같을 때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사고가 너무 고통스러웠던 나머지 기억을 한다면 멘탈이 무너져 내릴 수 있을 때 억압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억제와 억압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억제와 억압의 이름이 비슷하니까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분하는 꿀팁. 억제는 기억을 할 수 있고 억압은 기억을 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억제든 억압이든 기억하기 싫은 건데 기억을 할 수 있으면 억제, 너무 충격적이라 기억을 못하면 억압, 기억을 하고 못하고로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치와 전치를 보겠습니다. 왼쪽의 대치, 다른 말로 대체부터 보겠습니다. 대치는 원래 대상에게 향했던 요구를 다른 대상에게로 옮기는 거라 돼 있다 맞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어떤 대상에게서 느낀 감정, 바람 같은 것이 있는데 이걸 만약 충족할 수 없다면 원래 목표에서 다른 목표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예시 한번 쉽게 들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현빈이랑 결혼하고 싶은데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해붙으면 내가 바램을 못 채우겠다 맞죠? 안 돼! 그러면 이제 목표를 바꾸는 겁니다. 목표를 박서준으로 잡는다거나 BTS로 이렇게 이제 목표, 대상을 바꾸면 대체인 겁니다. 대표적인 속담도 있습니다. 꿩 대신 닭. 오른쪽의 전치는 원래 대상에게 느낀 감정을 덜 위협적인 대상에게 표출하는 겁니다. 누가 내한테 스트레스를 줬는데 그 사람이 내보다 세면 어떡하겠습니까? 정작 나한테 스트레스 준 사람한테는 아무 말도 못하는데 내보다 약한 사람한테 화풀이를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속담 예시로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 들어보셨다 맞죠? 자, 이렇게 대치와 전치를 알아봤는데 대치와 전치도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기가 쉽습니다. 여기서 꿀팁을 드리겠습니다. 대치는 대상이 바뀌는 것. 전치는 내보다 약한 사람에게 화풀이하는 겁니다. 요즘 말로 강약약강이라고도 하죠. 계속 보겠습니다. 부정, 투사, 승화를 보겠습니다.
왼쪽에 부정부터 보겠습니다. 부정은 말 그대로 현실을 거부, 부정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죽음을 받아들이는 단계 중에 부정이 있습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았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병원이 판정을 잘못했다고 말한다거나, 아니면 시한부 한 달 판정을 받았는데 2년 뒤에 계획을 세운다거나, 이런 것들이 부정의 예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투사는 결점, 책임을 남에게 되돌리는 것인데, 쉽게 말해 남 탓하는 겁니다. 내가 술을 먹게 된 것은 순전히 친구 탓이다. 공부를 못하는 것은 엄마 탓이다. 등등. 그리고 마지막 승화는 욕구나 충동을 용납 가능한 형태로 표출시키는 걸 말합니다. 생산적, 긍정적 방어 기제라 돼 있다 맞죠? 방어 기제 중에서는 좋은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평소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이 주변 사람 안 때리고 운동으로 풀어서 훌륭한 권투 선수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으면 공부하고 자기 개발하면서 승화를 시키면서 스트레스 풀면 좋겠다 맞죠? 다음으로 반동 형성과 합리화를 보겠습니다. 왼쪽에 반동 형성부터 보겠습니다. 반동 형성, 글자풀이를 하면은 반은 반대, 동은 행동을 말하는데 말 그대로 반대로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밑에 설명을 보면 생각, 감정, 충동이 곤란스러워서 생각이나 행동이 서로 반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애들 어릴 때 보면 꼭 좋아하는 여자애를 괴롭히는 때가 있습니다. 고무줄 끊고 도망간다거나 살구하는 데 가서 엎지른다거나, 그런 것도 반동 형성이라 할 수 있겠다 맞죠? 좋아하는 감정이 부끄러우니까 겉으로는 싫은 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합리화를 보겠습니다. 밑에 설명을 보면 인식하지 못한 동기에서 나온 행동을 그럴듯하게 이유를 내세운다고 돼 있다 맞죠? 예시를 들어보자면 신포도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우가 포도를 먹고 싶었는데 이제 나무 위에 키가 안 닿으니까 따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생각이 어차피 저 포도는 씌어서 못 먹는다 라고 한 것이 신포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든다면 신입 간호사가 병원에서 혼이 났는데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일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요런 게 합리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시들을 보니까 주로 감정의 상처나 실망을 회피하기 위해 그럴듯한 이유를 내세운다 맞죠? 다음으로 마지막 해리를 보겠습니다. 설명을 보면 해리는 성격의 일부가 그 사람의 지배를 벗어나 하나의 독립된 성격인 것처럼 행동한다. 이렇게 돼 있다 맞죠? 대표적인 예로 다중인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인격을 다른 말로 해리성 인격 장애라고도 표현합니다. 해리, 용어가 생소해서 잘 안 외워질 수 있는데 여기서 꿀팁. 해리는 한자로 풀해자에 떠날리, 정신이 풀어져서 떠나간다는 뜻입니다. 작게는 기억이, 크게는 인격이 떠나간다. 너무 충격적인 스트레스나 사건을 겪고 그걸 떠올리면 감당을 못할 것 같으니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런 일 겪은 기억 없다. 그 일 겪은 것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다. 자, 이렇게 다중인격 알아봤는데, 다중인격을 소재로 다룬 드라마나 영화도 많이 있습니다. 23 아이덴티티, 문나이트 두 작품 모두 기회되면 보시라고 추천드립니다. 극 중에서 다중인격을 가진 인물들은 대부분 아동학대와 같이 어릴 적 충격적 사고를 겪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문제로 보겠습니다. 문제. 알코올 중독 환자가 나는 술을 마시지만 술로 인한 문제는 없어요 라고 하였다. 이 환자가 사용한 방어 기전은 정답은 3번 부정. 알코올 중독 환자가 술을 마시는데 어떻게 문제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현실을 부정하는 거다 맞죠? 다음
참기 어려운 충동적 에너지를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형태로 전용하는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방어 기제로 옳은 것은 정답은 2번 승화입니다. 문제에서 전용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돌려 쓴다는 뜻입니다. 좋은 쪽으로 돌린다고 해석하면 되겠다, 맞죠? 승화는 하면 좋은 것, 우리도 많이 이용하면 좋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직장인 L씨는 유년 시절에 성적인 학대를 당했었다. 이후 성인이 된 지금까지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방어 기제가 작동되었기 때문인가? 정답은 4번 억압입니다. 기억을 못하면 억압, 기억을 하면 억제.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알자. 첫째, 억제와 억압 구분. 둘 다 기억하기 싫은 거지만 일단 기억을 하면 억제, 기억을 못하면 억압. 두 번째, 대치와 전치 구분하기. 대치는 다른 말로 대체, 대상이 바뀐다는 뜻이고 전치는 내보다 약한 사람에게 화풀이하는 것입니다. 셋째, 투사는 남 탓,